우리 고유의 문화재부터 지역 명소까지 서수민 리포터가 전해주는 전국 방방곡곡 여행 이야기 고고 문화기행. 고고 문화기행 서수민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리포터 서수민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문화재 소식 준비했나요? 오늘은 삼국시대로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에서 2000년 전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을 때 한반도 남부에 존재했던 가야의 역사를 알아볼 텐데요. 가야 때 만들어져 현재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는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바로 가야 고분군인데요. 국내에서 인정받는 걸 넘어서 2023년 9월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됐습니다. 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분군이 우리나라에서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총 7곳이 있는데요. 또 경남에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경남 5곳, 경북 1곳, 전북 1곳 이렇게 총 7곳입니다. 하나씩 말씀드리자면 경남 김해시의 대성동 고분군, 경남 함안군의 마리산 고분군, 경남 합천군의 옥전 고분군, 경남 고성군의 송악동 고분군, 경남 창녕군의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경북에는 고령군의 지상동 고분군이 있고요. 전북 남원시의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 지역에 나뉘어 있는 이유는 뭔가요? 가야는 하나의 통일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독립적인 국가로 이루어진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는 하나의 왕이 모든 지역을 통치하는 국가였고요. 가야는 여러 개의 소국이 느슨하게 묶인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중심 세력이 있었고요. 그 지역의 지배층이 자신들의 무덤을 따로 조성한 겁니다. 이러한 이유를 통해서 드러나는 가야고분군만의 특징이 또 있는데요. 이를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백승옥 사무처장님께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서 1500년 전 때에는 중앙 집권적 정치 체제가 지배적으로 자리 잡아가던 그런 시기였는데, 가야는 이 중앙과 지방의 위계적 관계가 이 고분군에 비교적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가야는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지 않은 여러 정치체가 문화를 공유하면서도 자율성을 유지한 그런 정치체를 이 고분군이 잘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가야 고분군은 다른 지역 고분군하고 이 결정적 차이랄까요? 또 잘 대비되는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이 가야 고분군은 가야의 나라가 존재했던 중심지에 위치하면서도 멀리서도 잘 보이는 산의 높은 구렁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분군 자체만으로 보더라도 위용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조성한 게 가야 고분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이 주인공을 묻은 내부에도 돌로 만들었는데 아주 가늘고 긴 형태의 이 석광묘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가늘고 긴 석광모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그러한 동질성을 가지면서도 세부 형식의 차이는 또 있는, 그러니까 지역성과 개별성을 잘 반영한 그런 이 가야고분군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 고분군마다 비슷하면서도 자율성을 가진 독립적인 형태를 보였는데요. 그럼 가야국이 7곳이었냐 하면 아닙니다. 10개 이상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고요. 고분도 20개 이상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재 가야의 역사가 확실히 확인되고 존재가 명확하게 보이는 대표적인 곳들을 꼽으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7곳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를 통해서 당시 가야의 모습을 엿볼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고대에는 왕이나 귀족이 죽어서 무덤을 만들 때 최고의 정성을 쏟아부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무덤을 만들 때 투입된 노동력, 부장품의 질과 양적 수준 등을 통해서 무덤 주인의 사회적 지위와 정치적 권력 등을 파악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가야 고분군은 가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수준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가야 역사의 어떤 점이 가치를 인정받아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었는지 여쭤봤는데요. 백승옥 처장님의 목소리로 이어서 듣고 오시죠. 등재를 받은 가치의 핵심적인 부분은 이 가야 고분군이
주변국과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독특한 체제를 유지하면서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유네스코에서 세계유산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이 진정성과 완전성, 즉 진정성이라는 것은 그 고분군이 2000년 전의 것인데 지금 남아있는 게 진짜냐? 그걸 또 확인하고 또 완전성을 갖췄느냐? 또 그때의 모습이 상당 부분 그대로 남아있느냐? 또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고분군을 앞으로 대한민국이 보호 관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느냐? 이런 것을 다 따져서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시켜줬습니다. 네. 이렇게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까지도 많은 노력이 있었겠죠? 네, 10년 이상 걸렸다고 합니다. 2013년에 국내에서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록된 이후 2017년에는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이 설립돼서 가야 역사를 알리고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직접 발로 뛰셨습니다. 또 2021년에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을 하고요. 2년간 심사와 보완 등을 거쳐서 2023년 9월 드디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가야 고분군이 우리나라 여러 군데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 간의 협력도 필요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7개 지역과 경상남도, 북도, 전라북도를 포함해 10개의 지자체, 그리고 국가유산청 등 수많은 전문가들이 힘을 합쳤다고 하고요. 통합 관리를 위해서 지난해 9월에는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관리재단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홍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여쭤봤는데요. 백승옥 처장님의 목소리로 듣고 오시죠. 올해는 그 세계유산위원회가 7월 달에 부산에서 열리는데요. 여기에 저희들이 이제 홍보 부서를 마련해서 이 세계유산 가야고분군을 세계인에게 알리는 그런 홍보 활동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48조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에서 열리는 이 7월 달에 열리는 위원회에서는 약 3,000명의 국내외 세계유산 관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여기에 저희 가야고분군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자 이제 많은 홍보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 올 8월부터 9월 10일 사이, 8월 28일부터 9월 10일 사이에 2주간 7개 고분군 전역에서 열리는 세계유산 축전을 또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유산 축전을 통해서 전 국민이 가야고분군을 향유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가야고분군의 이 국내적 위상 그리고 세계적 위상을 제고하려고 높이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9월 18일부터는 5개월간 경남 김해에 있는 국립김해박물관과 공동 전시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관리재단은 전 국민을 위해 또 세계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수민 리포터였고요. 써니힐의 음악 함께합니다. 두근두근.